다널드 트럼프 스토리 2. 정치와 연예계에 발을 내디딘 트럼프. 트럼프는 1999년 로스페로가 만든 개혁당에 들어가 2000년 대선 경선에 참여했지만 극우 성향의 팻 뷰캐넌에 밀려 2000년 2월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다. 정치적 외유에서 돌아온 트럼프는 2001년에 국제연합 건너편에 세운 트럼프 월드타워를 공개하며 부동산에 자신의 브랜드를 접목시킨다. 트럼프는 부동산 분야 이외에도 보드게임, 가구사업, 트럼프 향수, 트럼프 보드카를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트럼프는 2001년 코미디 영화 주랜더에 카메오로 출연하면서 TV 프로듀서 마크 버넷의 도움으로 방송인으로 거듭난다. 트럼프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와 셀러브리티 어프렌티스의 공동 프로듀서이자 진행자였다. 트럼프는 자신을 초부유하고 성공한 최고 경영자 CEO로 꾸며 당신은 해고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경쟁자들을 탈락시켰다. 이 방송은 초대박이 나서 매주 2,070만 명이 시청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때 트럼프의 평생 유행어 유아 파이어드가 생겼다. 이 예능 프로그램 덕분에 트럼프는 90년대 실패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이 프로그램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4억 달러 이상을 벌게 되었다. 인기 절정의 방송 활동 와중인 2005년 트럼프는 그의 세 번째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했다. 1970년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난 멜라니아는 전직 모델 출신으로 공산권 출신 최초의 미국 퍼스트레이디가 된다. 결혼 1년 후 60세의 나이로 트럼프는 5번째 아이를 얻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베런 윌리엄 트럼프다. 트럼프는 어프렌티즈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발군의 탤런트적 능력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부터 WWE를 전폭적으로 후원해 온 2년과 링 위에서의 활약 덕분에 2013년에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철새 정치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다. 트럼프는 1987년에는 공화당원으로, 1999년에는 개혁당의 뉴욕주 계열인 독립당 당원으로, 2001년에는 민주당원으로, 2009년에는 공화당원으로, 2011년에는 무소속으로, 2012년에는 다시 공화당으로 당적을 변경한다. 우리나라라면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 어느 정당에서도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다. 2011년 트럼프는 2012년 대선 출마를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경선 초반에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경선 연설까지 했었으나 2011년 5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 당시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의 대통령 도전을 그리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명성과 도발적인 발언은 전례 없는 양의 무료 언론 보도를 얻어냈고 공화당 경선에서 그의 위상은 높아져만 갔다. 트럼프는 대중연설에서 진실한 과장법을 주로 활용했는데 그의 캠페인 성명은 종종 불투명하고 암시적이었으며 기록적인 팩트상의 오류를 담고 있었다. LA타임즈는 현대 대통령 정치에서 주요 후보가 트럼프만큼 일상적으로 거짓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트럼프는 대선 출마 선언 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대선 캠프 표어를 내걸었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이 1980년 선거 당시 내놓은 슬로건에서 렛츠를 제외하면 똑같은 구호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옛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는 그의 유명세를 토대로 2015년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7월 중순 인디애나 주지사 마이크 펜스를 러닝메이트로 선정했다. 그의 출마는 이번에도 정치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는 빠르게 여론조사에서 정상에 올랐다. 트럼프가 처음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온갖 막말로 지지율을 올릴 때도 전문가들은 그의 폭발적인 지지율은 짧은 유행으로 끝날 것이라고 봤지만 막상 트럼프가 확고한 1등 주자가 되자 공화당 내에서도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트럼프는 2016년 3월에 공화당 1등 주자가 되었고 마침내 5월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었다.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섰지만 7월 초에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트럼프와 클린턴은 2016년 9월과 10월 세 차례의 대선 토론에서 맞붙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는 힐러리 클린턴의 질문에 대해 2번이나 답변을 거부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 직전까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로 해 클린턴 캠프가 트럼프 후보의 선거 결과 불복과 미국 통합 등 당선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뜰 정도였다. 전문가들과 주요 여론기관, 언론 등에서도 모두 힐러리의 승률을 80에서 90%로 잡고 압도적인 승리를 점쳤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가 30개 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304표의 대의원 투표수를 확보하여 20개 주의 승리에 그치며 227표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었다. 직선제를 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트럼프는 전체 득표수에서는 졌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앞서 대선에서 이긴 역대 미국 역사상 5번째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북핵도 실패, 연임도 실패한 대통령이 된 트럼프. 트럼프가 취임한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1월 21일 워싱턴 DC에 약 50만 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260만 명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선인이 된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대통령 연봉을 1달러만 받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임기 중에 반복해서 본인 소유의 호텔 및 시설 등을 국가 예산으로 이용하며 대통령 연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돈을 이용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다. 또한 자녀들에게 최고 수준의 기밀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언론이 보도하자 해당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트럼프는 주장했으나 2018년에 이방카 트럼프에게 국가 주요 기밀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몰래 부여했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2017년 북한의 핵무기가 점점 더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지자 북한의 침략은 세계가 본 적 없는 화염과 분노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설적 욕설을 주고받는 위기 국면까지 갔었다. 그러나 이 긴장의 시기 이후 트럼프와 김정은은 적어도 27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 후 2019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의 조언에 반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했고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2019년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년 10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하루 만에 결렬되었다. 북한은 2017년 이후 비록 핵실험은 하지 않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 능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2017년 대통령이 되자마자 재선 준비를 한다. 그리고 그는 재임 중에 하원에서 2번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2017년 취임한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한 지 몇 시간 만에 두 번째 임기 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번째 재선 집회를 열었고 그의 희망대로 2020년 8월 공식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되었다. 2020년 봄부터 트럼프는 아무런 증거 없이 미국 대선이 조작될 것이며 우편 투표의 광범위한 사용이 대규모 선거 사기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패배할 경우 결과를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약속할 것인지에 대해 거듭 말하기를 거부했다. 2020년 11월 3일 실시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표를 얻어 232표를 얻는데 그친 현직 대통령 트럼프를 누르고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내란 선동도 서슴지 않는 포퓰리스트 트럼프. 연임을 위한 대선 패배에 분노한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은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 침입하며 폭력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추켜세워서 큰 논란이 됐었고 이후 트위터 계정까지 정지당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2021년 1월 12일 미국 하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 탄핵안은 하원에선 통과됐지만 트럼프의 임기가 이미 종료된 2월 13일 상원 표결에서 찬성 57대 반대 43표로 통과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재적 의원 435명의 과반수의 찬성 후 상원에서 총 100명의 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2024년 8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은 성관계 입막음 금전 지급 관련 회계부정,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뒤 보관, 2020년 대선 관련 조지아주 투표 결과 조작 시도 등 총 4건이다.
하지만 위의 소송들 가운데 성관계 입막음권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4년 7월 1일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를 폭넓게 면책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이던 사법 리스크는 실제로 거의 모두 제거되었다. 총탄을 피하고 대통령 중임에 도전하는 트럼프. 2024년 7월 13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토머스 매튜 크룩스라는 20살 청년이 저격 사건을 저지른 후 사망에 이른 이 사건에서 오른쪽 귀에 관통상을 입고 가까스로 큰 화를 면한 트럼프는 푸른 하늘에 나부끼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얼굴에 선명히 피가 흩뿌려져 있지만 경호팀 사이에 몸을 웅크리는 대신 허리를 세우고 턱을 쳐든 채 주먹을 연신 치켜드는 패기 있는 순간적 대응을 통해 미국 전역의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그에게 거부감이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의 쇼맨십과 배짱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결과적으로 연출했다. 트럼프는 이 피격 사건이 있기 전인 6월 27일 CNN이 주관한 TV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과 일합을 겪었다. 이날 TV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인 민주당 조 바이든은 TV 토론회 내내 기력이 쇠하여 말을 제대로 못하고 가끔 멍한 표정을 노출시키는 등 시종일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에 대한 그간의 물밑 회의론이 이 토론회 이후 민주당 내 외부에서 더욱 강하게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2024년 11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트럼프의 우위를 예상하는 보도와 여론조사가 급증했다. 이런 당 내외 여건 때문인지 그간 사퇴를 고집스럽게 거부해오던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이 7월 21일 전격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의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은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 현직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이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대 혼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주창하며 미국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통령 고지까지 이르렀던 희대의 파퓰리스트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과연 어떤 성적표를 얻게 될지 전 세계는 지금 귀를 쫑긋 세운 채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다. 재미있는 트럼프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